어서 오세요. 전편의 마지막 장면은 카타리나와 함께 무서운 괴물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7번째 글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도 찌릿한 공포감이 밀려왔다. 돌아보니 송곳처럼 날카로운 창이 바로 내 머리로 찔러온다. 부지간에 팔을 휘두르고 몸을 피했다. 팡팡하고 창이 잘려나갔다. 참으로 아슬아슬했다. 괴물은 창이 잘려도 별 손상이 없는 듯 했다. 다시 뒤에서 불길한 기운이 덮쳤다. 카타리나가 위험했다. 피해. 소리를 쳤으나 이미 늦었다. 톱니 이빨이 카타리나의 몸을 덮쳐 물고 있었다. 아, 카타리나의 비명과 내가 검을 휘두른 것은 동시였다. 칼은 이빨을 온전히 자르지는 못하고 푸슝 하고 튕겨나갔다. 그래도 이빨에서 파편 한 조각이 잘려나갔다. 그 파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철판처럼 철컥 소리가 났다. 카타리나가 내 어깨를 움켜잡았다. 이빨에 물려 끌려가는 몸을 내 어깨를 붙잡고 버티고 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속 붙여 파편이 떨어져 드러난 붉은 살에 검을 꽂았다. 꾸지직 하며 괴물의 살점이 타며 비린내가 났다. 톱니 이빨에서 빠져나온 카타리나의 몸이 철퍼덕 하고 땅에 떨어졌다. 나는 카타리나를 일으켜 안았다. 그녀의 몸은 힘을 잃고 흐느적거렸다. 정신 차려. 또 다른 톱니 이빨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다. 물러서니 뒤에서도 쉬이 기분이 나쁜 소리가 난다. 가시 돋친 주걱 손이 기분 나쁘게 눈앞에서 알짱거린다. 이게 무슨 괴물일까?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는다. 이 녀석의 주무기는 톱니 이빨이다. 정면에서 보이는 톱니 이빨은 세로로 납작했다. 아, 집게발 갑각류의 커다란 집게발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대한 갑각류인 것이다. 얼핏 바다에서 보았던 쏙이라는 갑각류가 생각났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보다 크고 수많은 가시가 돋아난 징그러운 그런 원시 동물이다. 이 괴물은 그것을 크게 확대한 것 같다. 위에서 긴 꼬리가 내려와 어깨 툭지를 때렸다. 검으로 그것을 갈랐다. 툭 떨어지는 나무 조각. 이것은 촉수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다. 직접 몸체를 찔러야 한다. 나는 앞으로 다가섰다. 카타리나.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다 잘라버려. 나는 그녀를 벗어나 무수히 돋은 가시를 타고 몸통으로 향해 올라갔다. 가시 사이로 몸통을 찔러봤으나 뿌지직 소리만 요란할 뿐 괴물은 별 반응이 없다. 아, 카타리나의 비명이 들렸다. 집게발이 그녀의 몸을 물어올리고 있다. 나는 안쪽으로 파고들어 집게발의 관절을 내리쳤다. 푸슝 하고 파편이 흩어졌다. 다시 그 자리를 힘껏 내리쳤다. 비로소 관절이 꺾여 내렸다. 카타리나를 보았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나 눈은 공포에 떨며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 어디가 이놈의 급소일까? 나는 축 터져내린 집게발을 타고 괴물의 머리 위로 올라갔다. 형광빛 바로 아래에 촉촉한 윤기가 보였다. 나는 왼손으로 가시를 틀어잡고 매달려 그 질퍽한 곳에 검을 깊이 꽂았다. 거대한 몸이 솟구쳐 올랐다. 다시 검을 뽑아 그 부위를 마구 찔렀다. 진한 타액이 쏟아지며 얼굴을 덮고 온몸을 적셨다.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거대한 몸뚱이가 제멋대로 흔들렸다. 순간 가시에 내 옆구리가 찔렸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으로 퍼지자 온몸에 맥이 빠졌다. 나는 그만 잡고 있던 가시마저 놓치고 말았다. 쿵 하고 땅바닥에 널브러졌다. 일어설 수가 없다. 괴물은 미쳐 날뛰는데 난 감각이 없다. 자갈이 마구 튀어오르고 땅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땅바닥을 기어서 카타리나를 태자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도 진득한 액체에 온통 젖어 있었다. 이제 모든 걸 각오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내 품 안에서 카타리나가 심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때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음악 소리가 점점 커지며 다가오고 있었다. 오빠 이겼어.
카타리나가 내 목을 꽉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불이 켜졌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카타리나와 나는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있었다. 갑자기 카타리나가 내 볼에 뽀뽀했다. 멋져, 오빠. 밖으로 나오자 축축한 액체와 냄새는 사라졌지만 심한 갈증이었다. 어디서 몸도 씻고 물도 마실까? 수영장으로 가자, 오빠. 수영장에 이르자 카타리나는 내 앞에서 옷을 마구 벗어 던졌다. 하긴 무지개 다리가 있던 강에서도 맨몸으로 뛰어놀던 아이다. 멀리서 수영하는 몇몇 아이들도 옷을 입지 않았다. 오빠는 옷을 안 벗고 뭐해? 나는 팬티를 입고 물속으로 끼어들었다. 카타리나의 수영 솜씨는 놀라웠다. 물속에 잠수하여 몰래 다가와 내 팬티를 벗기려고 장난했다. 나는 부지런히 도망 다녔으나 그녀는 어느새 다가와 팬티를 건드렸다.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장기가 돌았다. 여기 식당도 있니? 식당은 없어. 아바타는 먹을 수 없어. 배가 고픈 건 본래의 몸이야. 아바타는 배고프지 않아. 있지? 소변 이급할 때 아바타가 여기서 이를 보면 실제 내 몸은 침대에 소변을 보게 돼. 급했던 건 내 몸이지. 아바타가 아니거든. 아바타 세상은 꿈을 꾸는 것과 같구나.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야.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은 실제로 할 수 있어. 오빠, 우리 나가서 식당에서 다시 만나. 오빠하고 같이 저녁 먹고 싶어. 그래, 일단 나가자.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 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밖으로 나오자 나는 책상 의자에서 편히 잠을 자다가 깨어났다. 미래가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그 웃음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다. 내가 나오지 않아서 화면을 보았더니 너 수영장에 있더라. 근데 내 모습, 카타리나에게 쫓겨다니는 게 너무 웃겼어. 카타리나에게 팬티를 빼앗기지 않은 걸 보니 수영 실력이 제법이야. 그 아이가 다른 애에게도 그런 장난을 치나 보네. 그 애는 그런 장난을 좋아해. 아이들 모두 팬티를 빼앗기고 말지. 못된 아이네. 그 애는 옷을 싫어하나 봐. 그건 그렇고 도깨비가 휴머노이드로 변해 있어 놀랐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동아리 안에서만 가능하지. 동아리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라서 정부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아 엄청난 성능의 양자 컴퓨터와 연계되어 있거든. 밖에서는 안 되는 거야. 밖에서도 그리 되면 세상이 로봇 때문에 엉망으로 될 거야. 안드로이드는 몸 안에 내장된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여. 물론 중앙 컴퓨터와 수시로 교신은 하지만 동아리 안에서처럼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관리하지는 않지.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빠짐없이 정부에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어. 만약 로봇을 만들고 등록하지 않으면 그건 괴물이지. 안드폴은 그런 괴물을 찾아 소탕하는 것이 주 임무야. 그러니 안드폴은 너를 그런 괴물로 취급할 거라는 게 큰 문제지. 날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잖아. 안드폴은 그것도 구분 못하는 건가? 그들은 너를 생체 로봇으로 볼 거야. 생체 로봇이라고. 한때 기계가 아닌 사람의 DNA를 배양하여 복제 인간을 만든 집단이 있었지. 그것은 비도덕적이고 아주 위험한 시도였지.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복제 인간은 인간이 아닌 생체 로봇으로 정의했어. 그 후로 생체 로봇은 제작자가 스스로 소멸시켰고, 간혹 몰래 숨겨둔 것은 안드폴이 모조리 찾아 제거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모두 소탕되었지. 난 아직도 너를 그 복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아주 버리진 못해. 뭐라고? 아냐? 물론 내 말을 모두 믿기로 했지만 그렇다는 말이지. 카타리나가 나와 식사를 같이 하자는데 그래도 될까? 그것까지 내가 간섭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 애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을 거야.
애들에게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 애와 그리 친하게 됐지? 여기 오기 전에 밖에서 우연히 만난 일이 있었어. 그랬구나. 저기 카타리나가 들어오네.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나가서 얘기해 볼게. 여기가 마치 식당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하는 화면에서 카타리나가 나를 찾는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미래가 카타리나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하더니 같이 식사하고 있다. 한참 후 미래는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왔다. 여기서 혼자서 식사해. 미안해. 내 모습을 여러 아이 앞에 보이기는 싫어. 난 7시부터 강습이 있어. 지금부터 나가서 준비해야 하거든. 9시쯤 돌아올게. 그동안 내가 만약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면 나갈 수는 있으나 다시 들어올 땐 문이 열리지 않을 거야. 내 말 알겠지? 미래가 횡하니 밖으로 나간 후에도 카타리나는 창가에 계속 앉아 있다. 난 책상에 앉아 식사하면서 동아리만 지켜보고 있었다. 동아리엔 아이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없었다. 취바리도 춤을 멈추고 쉬고 있다. 그러다 식당 화면을 쳐다본 나는 깜짝 놀랐다. 카타리나가 지금까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나를 그토록 기다리는가? 나는 재빠르게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너 아직 있었구나. 오빠. 뭐야? 안 오는 줄 알았어. 우리 밖으로 나가. 우리는 로비를 빠져나와 주위를 거닐었다. 카타리나는 전혀 어색함이 없이 팔짱을 껴왔다. 아이는 할 말을 망설이며 숨을 고르고 있어 나를 무척 긴장시켰다. 소나무 숲을 지나고 거친 참나무 숲을 지나자 가지런한 자작나무 숲이 나왔다. 그녀가 자작나무를 붙들고 한 바퀴 돌자 나무 껍질이 우수수 떨어졌다. 오빠는 빚다 슬퍼 보여. 내가 그렇게 보여. 응? 오빠도 나만큼 슬픈가 봐. 내가 슬프다고. 난 이곳을 2번째 온 거야. 왠지 알아? 아빠가 나를 이곳에 다시 떠밀었어. 아빠가 떠밀어. 우리 엄마와 아빠는 매일 싸웠어. 그러다 결국 엄마는 미국으로 떠나버렸어. 그래서 아빠는 나에게 2달만 여기에 더 있으라 했어.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8살이었어. 그때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 그러나 다시 오니까 전혀 즐겁지 않아. 2번씩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거든. 학교에서 주는 벌칙. 사고를 치는 못된 아이들은 학교에서 벌칙으로 이곳에 보내. 더 노력해서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근데 아빠는 나에게 그런 벌칙을 내린 거야. 그래서 2달을 꼬박 여기서 보냈는데 아빠는 또 2달을 더 있으래. 아빠는 나를 피하고 있어. 난 너무 외롭고 슬퍼. 엄마도 보고 싶고. 나도 가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나에게는 2분 모두 다 소중한데 그 2사람이 다투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입을까봐 조마조마해지고 그러다가 나에게는 둘 다 나쁜 사람으로 각인된다. 그것은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의 연속이다.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웠니?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 그럼 매일 싸웠단 말이야. 엄마와 아빠는 늘 떨어져 지내. 아빠가 집을 나가서 한참 있다가 들어오면 그 다음엔 엄마가 집을 나가 일주일 만에 들어오기도 해. 나는 오늘은 엄마, 아빠 중 누가 집에 들어올까? 점을 치다가 지쳐서 혼자 잠이 들곤 했어. 저런. 엄마 아빠는 왜 그랬을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허전한데. 그래도 낮에는 외롭지 않아. 친구들과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며 놀기도 해. 근데 밤이 되면 친구들의 엄마는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을 때가 많아. 밤이 무서워. 친구들의 집에도 낮에는 엄마가 없어. 엄마들은 밖에서 할 일이 많잖아.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임도 있고. 낮에 집에 있는 엄마는 거의 없어. 밥하고 빨래,
청소는 누가 하고? 오빠. 도무틱스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해야 해? 그렇구나. 그래도 시장을 봐야 요리할 거 아니야? 시장을 보다니요? 무슨 말이야? 나는 아차 싶었다. 또 한 번 거짓말해야 했다. 아, 나는 먼 곳에서 와서 잘 몰라. 내가 있던 곳에서는 반찬거리를 시장에서 사거든. 아, 그래서 오빠는 모든 게 이상하구나. 음식은 엄마가 주문했던 대로 매일 배달됐거든. 난 그대로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넌 이렇게 2달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차피 학교는 3일에 한 번만 가도 되잖아. 아빠가 학교에 다 조치해 놓았대. 온라인으로 3일에 한 번씩 접속하면 돼. 히히. 근데 있잖아. 비밀인데 숙제를 나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어. 되게 편해. 그건 나쁜 일인데. 그 사람은 그 일이 재미있대. 마치 학생이 된 기분이래. 그래서 어느 쌤이 어떤 숙제를 내주어도 금방 대신해줘. 그럼 돈을 지급해야겠네. 꼭 돈을 바라지도 않아. 어른들은 AI와 한 몸처럼 결합하여 살 수 있으니 어려운 게 없대. 영상 제작 같은 숙제도 쉽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취미로 도와주는 거야. AI를 이용하더라도 숙제는 내가 직접 해야 해. 학생은 AI를 이용할 수 없어. 왜 그래? 응? AI는 어린아이의 판단력과 창의성을 해친대. 스스로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머리가 퇴화한대. 그래서 어린이들은 필요할 때만 컴퓨터를 이용해야 해.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8번째 글을 준비하렵니다. 후일 다시 봐요.